초봉이 3천만 원이었는데 딱 10년 만에 3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이사를 7번을 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주식으로 내가 백전백승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을 샀을 당시에가 한 2017년? 요때는 다들 부동산이 꼭지라. 네, 조금 올랐을 때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샀었으면 지금 못 올라도 다 2배, 2배 반 이렇게 올랐거든요. 거의 10수년 이상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이미 가지고 액션도 하셨고 결과물까지 얻어서 이런 자산가 대열에 올라오신,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 부자 스터디에서 봤던 내용들이 약간 실사례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상위 1% 찐 자산가를 인터뷰하는 옆집 부자형의 데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자산가분을 실제로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이든 씨를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른 방송하고 좀 틀리게 저희가 이제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 얼굴하고 목소리가 이제 블러 처리가 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실제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신변이 노출된 각도를 꺼리기 때문에 보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금융업을 한 20년 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산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길래 여기 채널에 나오실 수 있는 건지. 자산이야 매번 변동하지만 네. 한 3자리 정도는 충분히 되고, 부동산과 주식, 채권 혹은 비상장, 그 외에 다른 투자, 재화 같은 부분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부분 재화라는 거는 뭐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도 하시는? 예, 뭐 그림, 시계, 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부분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태까지 나오셨던 분들이 사실 대부분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셨다면 이번에 나온 제이든 씨는 주식 말고서도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서 천천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자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스토리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30대 중반에 돈을 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초봉이 3천만 원이었는데 딱 10년 만에 3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매년 2년마다 전세 자금으로 2억에서 3억 정도를 계속 집을 키워나가고요. 그 종잣돈이 결국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모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여의도 분들이랑 유튜브를 만들어가면서 좀 느꼈던 게, 아 정말 연봉이 높구나. 다들 1.5억에서 3억 이렇게 되시니까 사실 자기 그라운드에서 상사분을 보면 내가 몇 년 후에 저렇게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사업을 했던 이유가 콘텐츠 업계에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나도 몇 년 후에 그냥 5, 6천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있어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얘기 중에서 몸값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셨는지 좀. 그 초봉이 3천에서 3억이 넘어갔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했죠. 왜냐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뿐만 아니라 그때 소비했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좋은 관계가 됐던 거예요. 왜냐면 제 이득만을 위해서면은 제가 그 자리까지는 못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도 잘 되게 하려고 제가 열심히 서포트도 하고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으면 저희가 굉장히 본인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일들이 뭐냐면 본인 일은 적당히 하고 다른 에너잡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자산가분들의 특징을 제가 옆에서 좀 관찰을 해보면 자기 일에 있어서는 이미 한번 탑을 찍고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업계에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다른 영역으로 진출했을 때 어떤 자산이 많이 불어나고 그런 인맥을 통해서 또 자산을 불리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맡고 있는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길이 좀 보인다. 저도 16년 하고 나왔지만 16년 동안 길이 보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잡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어떤 탑을 찍고 나왔을 때 본인한테 기회가 온다는 점은 저희가 자산가분들한테 또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시드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옆에서 좀 봤거든요. 이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셨고, 강남 지역에 이제 아파트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어떤 과거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아까 제가 시드머니를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전세 자금으로 계속 그걸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맨 처음에는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네.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당연히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드머니 자체가 우리가 기업으로 치면 영업이익에서 돈을 번 거를 투자를 통해서 영업 외 수익까지 생기다 보니까 순이익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기업이랑 개인이랑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듣는 분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부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봤을 때 괜찮은 투자처들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14년 동안 이사를 7번을 갔습니다. 전세가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정말 이사를 엄청 많이 갔죠. 근데 그때는 주식으로 돈을 벌 때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주식으로 내가 백전백승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 중에 부동산으로 돈을 좀 많이 번 친구들 통해서 인장을 한 2년 정도 같이 다녔고요. 다니면서 이제 내가 사야 될 집들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전역을. 그냥 단순히 뭐 이 집이 좋으니까 이 집을 사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A급지부터 B, C, D 등급지까지 다 돌아봐서 당연히 투자 수익도 좋고 향후에 개발 관련돼서 좋은 호재가 있는 부분들을 다 감안했는데 제가 집을 샀을 당시에가 한 2017년? 요때는 다들 부동산이 꼭지라고 네, 조금 올랐을 올랐을 때예요. 때네요. 네. 15년도. 네. 근데 사실 강남 쪽에 그때 당시에 샀었으면 지금 못 올라도 다 2배, 2배 반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2배가 1억에 대해서 2배면 2억밖에 안 되지만 그 집이 30억이라고 치면은 2배만 해도 3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처음부터 뭐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자산가 인터뷰 이제 3번째인데 그 전에 제가 혼자서 서울 부자 스터디라고 해서 서울 부자들 리포트를 이제 혼자 분석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보통은 부자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시드를 마련하고 주택을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투자하실 때 상업용 부동산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토지 이런 것들을 안 하시고 딱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은행 쪽이나 증권 쪽에 또는 투자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쪽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집안이 부동산 쪽으로 돈을 많이 번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는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계속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부탁을 해서 임장도 같이 가고 그리고 결국 돌고 돌아서 제가 제일 투자하고 싶었던 곳에 마지막 버스를 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결과물만 옆에서 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노력이 있으신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뭐 전 지인이고 형 어디로 이사가 뭐 약간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거의 10수년 이상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이미 가지고 투자를 실제로 하셨고 액션도 하셨고 결과물까지 얻어서 이런 자산가 대열에 올라오신 그런 노력이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옆에 지인으로 볼 때랑 또 이제 이렇게 알 때랑 굉장히 좀 틀린 것 같고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 부자 스터디에서 봤던 내용들이 약간 실사례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뭐 저도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부동산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동산 투자가 백전백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별로 특히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들어 네. 강남 3구 뭐 요 정도 빼고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어 가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크로를 전공하다 보니까 인구 변화 또 4인 가구나 이럴 때 베이비가 얼마나 1년에 태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일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산율이 굉장히 요즘에 낮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뭐, 되는 건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위성도시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결국 위성도시도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강남 3구 말고 경기도 지역을 뭐 동탄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키운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강남 3구, 특히 반포, 압구정 이런 두 지역이 향후에도 가장 빠지면 덜 빠지고 오를 때는 제일 많이 오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 위주로 사야겠다는 생각을 매크로 데이터를 보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출생률이잖아요. 지금 이게 1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혼자 사는 가구도 많아지면서 구매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대가족이 아니면은 강남에 비싼 집을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특정 두 지역을 봐야 된다. 그리고 평수도 예전에는 50평 이상 이렇게 큰 평수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국민평형인 34평 혹은 40평 정도까지가 세금 이슈나 나중에 매매하기에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요 상태에서는 이걸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에서 세금을 굉장히 거두기만 하지 우리한테 혜택은 안 주잖아요. 네. 근데 집을 사게 되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장특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내 집에 안착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또 10년 후에 갈아타기를 한 번 더 하면 또 세제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위치를 어디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제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쪽이 제가 평생 죽기 전까지 이제 그리고 세제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해서 이제 새 집일 때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니까 앞으로도 한 10년, 15년 이후가 되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뭐 현대 2차나 3차 이쪽은 한강뷰까지도 나오니까 네. 그쪽 가보니까 또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확실히 좀 공기가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가서 그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그때 샀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어쨌든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출연하신 분과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여태까지 출연하신 분들은 두 분이 나오셨었는데 두 분 다 주식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주식 거의 99.9% 아니면 부동산 조금 있어서 뭐 97% 이런 거였는데 부동산으로 일단 시드를 만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좀 더 흥미롭네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당연히 주식으로 우선 CD를 벌고 네. 그 전에 제가 했던 일에 대한 연봉을 높인 다음에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돈이 어느 정도 커지면 부자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그걸 더 키우려고 하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저는 한 2년 전부터 또 미국이나 이런 데 선진국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심해지는 걸 많이 보면서 금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